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퇴근길에 동네 정육점에 딱 들렀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일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무게에 똑같은 등급의 소고기인데 포장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늘 보던 그 하얀 스티로폼에 랩이 씌워져 있고 다른 하나는 아주 세련된 무광 트레이 위에 담겨 있는 거죠. 거기다 그 위에는 뭐랄까 100원도 안 할 것 같은 초록색 로즈메리 잎 하나가 툭 얹혀 있고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보니까 까만 트레이에 담긴 고기가 5,000원은 더 비싸요. 그런데 여러분은 좀 망설이다가 결국 그 5,000원 더 비싼 고기를 집어듭니다.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방금 여러분은 상술에 속아 넘어간 걸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더 맛있는 경험을 구매한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시네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블랙 트레이를 선택하시거든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홀린 듯이. 네. 그리고 그건 단순한 착각이나 사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죠. 고기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더 열게 만드는지 그 치밀한 심리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고기가 단순하게 씻고 삼키는 것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문화적 경험으로 진화한 과정을 보는 거죠. 좋습니다. 이번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평범한 동네 정육점들이 대형마트 공세 속에서 어떻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었는지 그 산업 분석 가이드를 낱낱이 해보해 볼 겁니다. 생존을 위한 식사에서 분위기와 경험을 소비하는 멋으로 변모한 우리들의 식탁 이야기죠. 평소 퇴근 후 고기 한 점 구워 드실 때 그 선택 뒤에 얼마나 놀라운 경제학이 숨어 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집이요? 식당이 아니고요? 네, 식당이 아닙니다. 고기 소비 문화의 가장 큰 혁명은 비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거실에서 시작됐거든요. 이른바 홈마카세 트렌드입니다. 홈마카세요. 그 홈이랑 오마카세를 합친 말이군요? 그렇죠. 사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집에서 고기를 먹는 풍경은 전국 어딜 가나 거의 똑같지 않았나요? 네, 완전히 천편일률적이었죠. 일단 거실 바닥에 기름 튈까봐 지난주 신문지를 넓게 막 깝니다. 그 위에 좀 위태롭게 휴대용 가스버너를 올리고 까만 불판이 달궈지면 온 가족이 빙 둘러앉아 삼겹살을 굽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쌈장이랑 마늘, 김치, 딱 이게 전부였죠. 배부르고 맛있긴 한데 다 먹고 나면 막 온 집안에 기름 냄새 진동하고 바닥 미끄덩거리고 아주 전형적인 풍경이었잖아요. 방금 묘사하신 게 전형적인 그 생존과 포만감을 위한 고기 소비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고기? 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을 켜서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집밥이나 홈쿡을 한번 검색해보세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신문지가 안 보이나요? 기름 묻은 신문지는 온데간데 없고 아주 고급스러운 아카시아 나무 도마, 즉 플레이팅 보드가 등장합니다. 와, 도마째로 올리는 거요? 네, 그 위에는 소고기가 부위별로 아주 정갈하게 놓여 있죠. 아스파라거스랑 로즈메리가 가니쉬로 딱 곁들여지고 크리스털 잔에 담긴 와인, 심지어 은은한 간접 조명에 재즈 배경음악까지 흐릅니다. 세상에, 그건 그냥 강남의 1인당 20만 원짜리 고급 한우 오마카세 식당을 그대로 거실로 옮겨놓은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가성비 럭셔리 혹은 스몰 럭셔리라고 부르죠. 밖에서 20만 원이 넘는 호사를 집에서 5만 원으로 완벽하게 구현하려는 욕구입니다. 야, 5만 원으로 20만 원의 기분을 내는 거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정육점에서 사장님, 우리 가족 4명 먹을 건데 삼겹살 한 근 넉넉히 썰어주세요.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네네, 보통 무게로 주문하죠. 근데 이제 홈마카세족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말하죠? 두껍게 썰어주세요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안심 200g, 등심 150g, 살치살 100g 주시고요. 마지막에 먹을 차돌박이 조금 따로 담아주세요. 이렇게 주문합니다. 양보다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거군요. 네, 이른바 모둠의 미학이죠. 이건 마치 옛날에 문방구에서 64세 크레파스를 무식하게 통째로 막 사던 것에서 이제는 전문가용 파스텔 몇 가지 색만 내 취향에 맞게 정교하게 큐레이션해서 사는 것 같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기름기 적은 안심으로 시작해서 등심을 거쳐 살치살로 가고 마지막 차돌박이 피날레. 와, 코스 요리네요. 완벽한 샘플러 전략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좀 궁금해집니다. 퇴근하고 오면 우리 다들 엄청 피곤하잖아요. 그쵸, 다들 녹초가 되죠.
왜 사람들은 가장 편안하게 쉬어야 할 집에서까지 이렇게 피곤할 정도로 완벽하게 세팅된 분위기를 소비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구워 먹는 게 훨씬 편하지 않나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지불하는 비용이 단순히 고기 무게에 대한 값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마카세라는 경험, 그리고 통제감을 구매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감이요? 고기를 사는데 통제감을 느낀다고요? 네. 직장이나 외부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 그쵸.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죠. 하지만 나의 가장 안전한 공간인 집에서 내가 원하는 부위를 내가 원하는 굽기로 완벽하게 세팅해내는 행위.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나의 취향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는 일종의 의식인 겁니다. 와, 취향의 전시. 듣고 보니 고기 한 점에 현대인의 엄청난 심리가 숨어 있었네요. 맞습니다. 잠깐.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이렇게까지 높아졌다면 동네 정육점 사장님들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는데요? 엄청난 위기이자 기회였죠. 단순히 커다란 고기 덩어리에 기계로 쓱쓱 썰어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주는 고깃장수 마인드로는 이 혼마카세족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존을 넘어 트렌드를 주도하는 정육점들은 자신을 고기 장수가 아니라 미트 큐레이터로 제정했습니다. 미트 큐레이터요? 고기를 전시관처럼 큐레이션 한다고요? 네. 소비자가 집에서 파인다이닝을 경험하려면 고기 덩어리만 달랑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구운 채소와 소스가 필수적이죠. 아, 그건 진짜 공감해요. 마트에서 스테이크 좀 구워 먹으려고 아스파라거스 한 단 사고 파프리카 한 봉지, 막 트러플 소금, 고추냉이 이런 거 따로 다 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맞아요. 돈도 몇만 원 훌쩍 깨지고. 결국 다 못 먹어서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다 버려지잖아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영리한 미트 큐레이터들은 바로 그 페인 포인트, 즉 소비자의 불편함을 정확히 공략합니다. 딱 한 번 구워 먹기 좋게 미니 새송이, 아스파라거스 조금, 파프리카 반 개를 소분해서 3,000원짜리 가니쉬 채소 키트로 만들어 파는 거죠. 오, 3,000원이면 무조건 집어들죠. 게다가 계산대 옆에는 핑크솔트나 생고추냉이, 찌란 같은 소스를 일회용 소스바처럼 진열해둡니다. 고기를 사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완벽한 파인다이닝 세트를 구성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거기다 대화의 격도 달라집니다. 오마카세 셰프처럼 손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안심은 미디엄 레어로 살짝만 익히시고요. 차돌박이는 다 드신 후에 기름에 꼭 된장찌개를 끓여보세요. 하고 제안합니다. 와, 그렇게 설명해주면 진짜 대접받는 기분이 들겠네요. 미트 큐레이터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 패키징 말입니다. 아, 블랙 트레이요? 네, 랩으로 감은 하얀 스티로폼 대신에 까마제 트레이 쓰고 그 위에 100원짜리 로즈메리 한 줄기 딱 올린 거예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어요. 어떤 점이 억울하신가요? 아니, 플라스틱 색깔 바꾸고 풀떼기 하나 올렸다고 가격을 5,000원이나 올려받는 건 선을 넘은 마케팅 눈속임 아닌가요? 이게 실제로 미식 경험 자체를 바꿔놓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실제로 맛의 경험을 바꿔놓습니다. 예. 진짜로 많이 달라진다고요? 타는 그런 건가요? 네, 우리가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뇌에서 시각을 통해 먼저 기대치를 설정해버립니다. 핀볼이 밴 하얀 스티로폼을 보면 뇌는 아, 이건 그냥 평범한 밥 반찬이구나 라고 인식하죠. 아, 뇌가 벌써 한계를 짓는군요. 하지만 고급스러운 무광 블랙 트레이, 금방 로고가 박힌 띠지, 그리고 생생한 초록색 허브 잎을 보는 순간 뇌는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이건 귀하고 비싼 프리미엄 식재료다. 이렇게요. 정확합니다.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하죠. 음. 기대감이 높은 상태에서 고기를 먹으면 실제로 뇌의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자극되어서 진짜로 더 맛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아주 강력한 미식의 위약 효과죠. 눈속임이 아니라 기대감을 설계하는 과학이었더니 억울함이 좀 풀리는데요. 게다가 아주 중요한 경제적 측면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경제학이죠. 소셜미디어라면 인스타그램 인증샷 같은 거요? 맞습니다. 소비자가 그 예쁜 블랙 트레이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센스 있는 정육점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아, 그 인증샷 한 장이 정육점 사장님이 동네에 뿌리는 전단지 1,000장보다 파급력이 엄청나겠네요. 그러니까 5,000원의 프리미엄은 단순한 100원짜리 허브값이 아닙니다. 이 완벽한 경험의 설계와 바이럴 홍보에 대한 정당한 가치인 셈이죠. 대단하네요. 집안에서의 고기 소비가 이렇게 정교하고 우아한 통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이 무대를 밖으로 한번 옮겨보죠. 네, 아웃도어 환경이죠. 집안에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통제된 혼마카세를 즐기던 사람들이
텐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캠핑장으로 가는 순간 심리가 180도 완전히 반대로 돌변한다는 게 자료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아주 극단적인 변화죠. 아까 집이 통제감을 확인하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반대로 숲속이나 캠핑장 같은 야외 환경은 현대인들이 억눌렀던 야생성과 원초적 본능을 표출하는 일종의 해방구입니다. 아, 원초적 본능. 그래서 캠핑에서 구워 먹는 고기의 핵심은 섬세한 큐레이션이 아니라 압도적인 비주얼 쇼크입니다. 무조건 뼈가 있는 고기가 왕이죠. 맞아요. 뼈가 생명이죠. 캠핑 좀 다닌다는 분들 SNS 보면 다들 무슨 만화고기처럼 거대한 뼈가 붙어있는 토마호크 스테이크나 우대갈비를 굽고 있잖아요. 네, 만화고기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사실 그 뼈 있는 고기가 프라이팬에 굽기도 엄청 불편하고 뼈무게 때문에 가격만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는데도 불티나게 팔리더라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결국 캠핑장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는 단순한 식사가 아닌 겁니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면요. 거대한 숯불 앞에서 뼈고기를 다루는 일종의 원시적 퍼포먼스이자 의식인 거죠. 아, 퍼포먼스. 평범한 삼겹살 조각으로는 이 블록버스터급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거친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단순히 비주얼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맛이 있어야죠. 캠핑 고기의 성패는 숯불이라는 통제하기 힘든 야생의 도구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여기서 동네 정육점 사장님의 전문성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어떤 전문성이죠? 이른바 숯불을 이기는 3cm의 법칙입니다. 3cm요? 보통 우리 집에서 구워 먹는 삼겹살은 막 1cm도 안 되지 않나요? 왜 무조건 3cm 이상 두꺼워야 하는 거죠? 가정용 가스버너와 야외의 숯불 직화는 화력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얇은 고기를 숯불에 덜컥 올리면 순식간에 수분이 다 증발해서 뻣뻣하게 타버리거든요. 아, 육포처럼 돼버리죠? 하지만 3cm 이상 두껍게 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센 불에 겉면을 순식간에 구워내면 단백질이 반응하면서 그 유명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이야르 반응. 고기 겉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미친 듯이 고소한 냄새 폭발하는 그 마법 같은 반응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겉은 바삭해지고 속은 육즙을 가둔 채 촉촉하게 유지되려면 물리적인 두께가 필수적인 거죠. 그렇군요. 센스 있는 미트 큐레이터라면 고기를 팔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손님, 센 불에 겉면을 쫙 익히시고 가장자리로 옮겨서 한 5분간 레스팅하세요. 라고요. 와, 진짜 고수 냄새가 나네요. 사실 캠핑 처음 가는 초보들이 제일 많이 겪는 참사가 삼겹살 불쇼잖아요. 네, 삼겹살의 배신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 호기롭게 삼겹살 숯불 한가운데 올렸다가 기름 떨어지면서 불기둥 막 솟구치고 결국 겉은 새까만 숯덩인데 속은 안 익은 그런 끔찍한 걸 먹은 적이 있거든요. 다들 한 번씩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큐레이터는 손님이 캠핑 간다고 하면 삼겹살을 과감히 말립니다. 대신 목살이나 돈마호크를 제한하는 거죠. 아, 고객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도 큐레이션이군요. 네. 그리고 야외로 갈 때 아주 중요한 혁신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고기를 사서 아이스박스에 넣고 가다 보면 핏물 흐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걸 해결한 스킨 포장 기술입니다. 스킨 포장이요? 그건 그냥 일반 진공 포장이랑 뭐가 다른가요? 일반 진공 포장은 비닐에 주름부 생기고 육즙이 밖으로 조금씩 배어 나오거든요. 근데 스킨 포장은 특수 필름을 가열해서 고기 굴곡에 사람 피부처럼 완벽하게 밀착시키는 기술입니다. 와, 빈틈이 전혀 없겠네요. 산소를 원천 차단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2, 3배 길어집니다. 더 놀라운 건 이동하는 동안 아이스박스 안에서 자연스럽게 웻 에이징 숙성이 일어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덜컹거리는 차 트렁크 안에서 고기가 상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 도착할 때쯤 오히려 숙성돼서 더 맛있어진다고요? 네, 마법 같죠. 이건 진짜 혁명이네요. 거기다 시즈닝에 일회용 버터도 챙겨주고 아침 해장용 밀키트까지 주면 완전 귀찮아짐 완벽 해결이잖아요. 정육점이 단순한 고기를 넘어 완벽한 휴가라는 서비스를 파는 베이스 캠프가 된 겁니다. 야, 완벽한 휴가. 자, 집에서는 우아한 홍마카세, 밖에서는 압도적 비주얼의 캠핑. 이 두 가지를 다 섭렵한 소비자들, 이들의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캠핑에서의 시각적 자극도 홈마카세의 우아함도 결국에는 익숙한 맛에 대한 미각적 지루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다음 목적지는 특수 부위의 재발견입니다. 드디어 특수 부위가 나오는군요. 네, 뻔한 삼겹살과 목살에 지친 소비자들이 이제는 식감의 시대로 진입한 겁니다. 꼬들꼬들함, 아삭함, 쫄깃함 같은 낯선 식감을 찾는 거죠. 잠깐, 여기서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예전에 정육점 가면 그냥 목살 자투리 남은 거 하면서 찌개용으로 엄청 싸게 팔던 고기들이 있었어요. 네, 찌개거리로 많이 팔았죠. 그런데 요즘엔 그걸 얇게 썰어놓고 꼬들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머리 쪽은 두왕정살, 좀 질긴 부위는 황제살. 이렇게 엄청 직관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름표를 붙여서 삼겹살보다 비싸게 팔던데요. 네, 네이밍의 마법이죠. 결국 특수부위 열풍이라는 건 예전엔 버리거나 싸게 팔던 자투리 고기에 그럴싸한 이름 붙여서 비싸게 파는 일종의 상술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겉보기엔 그럴싸한 상술처럼 보일 수 있죠. 자투리가 황제살이 됐으니까요.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대형마트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동네 정육점만의 기술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정형의 기술입니다. 정형이요? 칼로 써는 방식요? 칼끝에서 마진이 결정되거든요. 질기고 매력 없는 자투리 고기를 근섬유의 결을 예리하게 끊어가면서 썰고 촘촘하게 꽃살 칼집을 넣는 겁니다. 아, 기계로 썰면 질겨서 못 먹는 걸 칼솜씨로 부드럽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상술이 아니라 도매가가 싼 부위를 장인의 기술로 가공해서 마진율을 20에서 30% 높이는 부가가치 창출인 거죠. 야, 기술력이 들어간 거네요. 게다가 돼지 한 마리에 딱 200g 나옵니다. 이러면 단점이 강력한 마케팅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트 큐레이터는 특수 부위 특유의 강한 육향과 기름기를 잡기 위해 페어링이라는 기술을 씁니다. 와인 페어링처럼 고기에 소스를 매칭하는 거군요. 네, 제주 스타일의 멜젓, 알싸한 생고추냉이, 콩가루 같은 딴짝 소스를 매칭해주는 거죠. 이게 대형마트는 절대 흉내 못 내는 고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입니다. 이것이 고기 장수와 전문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죠. 와, 진짜 오늘 깊이 있는 탐구 대박입니다. 고기를 먹는 행위가 더 이상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었네요. 완전히 진화했죠. 집에서는 가성비 럭셔리를 위한 홈마카세로, 야외에서는 원초적 본능을 깨우는 캠핑의 의식으로. 네, 그리고 식감과 희소성을 탐구하는 특수 부위의 영역까지 확정됐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음번에 동네 정육점 앞 지나가실 때 진열장한 고기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예술 작품으로 보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어떤 생각인가요? 오늘 우리가 고기를 둘러싼 경험이나 패키징의 가치가 단백질 자체의 가치를 압도하는 현상을 봤잖아요. 네, 블랙트레이나 스킨 포장 같은 것들이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떨까요? 어쩌면 훗날에는 진짜 고기냐 아니냐보다 AI가 내 입맛과 기분에 맞춰서 완벽한 식감과 형태를 가상으로 디자인해주는 완전한 디지털 식육 경험을 구매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 3D 프린터로 뽑아낸 완벽한 마야르 반응 고기 같은 거요. 그렇죠. 진짜 우리가 소비하는 건 고기일까요? 아니면 그 고기가 주는 환상일까요? 아주 철학적이고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주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또 만나요.